안녕하세요. 도슨트 정우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섹션을 담당하게 됐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때도 피날레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피날레는 지금까지 음악을 계속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림과 함께 콜라보로 또 음악 함께 청해 볼 겁니다. 청춘 콘서트예요. 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런지 청춘들이 집에 간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남아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 어떤 얘기 할 거냐면 그 화가들 중에서도 그 아픔이 굉장히 많았던 작가들이 있어요. 그런 작가들의 이야기와 함께 음악을 두 곡 청해 볼 겁니다. 그래서 부제는 이렇게 지어봤어요. 오늘을 견디는 당신에게 라고 지어봤고, 프리다 칼로와 뭉크라는 화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아마 뭉크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프리다 칼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감동적인 화가예요. 그리고 선곡을 저희가 정할 때도 그 화가의 삶과 매치를 잘 했으니까 아마 스토리를 알고 들으시면 더 큰 감동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무대에서 뭔가 큰 울림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혹시 프리다 칼로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별명이 뭐냐면 고통의 여왕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가 보통 거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들 중에서. 혹시 거장이 되는 필수 조건이 뭘 것 같으세요? 거장이 되는 조건, 이런 게 있죠. 제가 생각하는 거장은요, 생전에 그림값이 비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사후에 점점 더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거장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 테크닉이거나 생전의 그림값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스토리예요. 스토리. 제가 책을 썼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선생님 책의 거장들은 하나같이 힘드냐? 그럼 전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다. 그렇게 살아서 거장인 거다. 그 스토리 속에 감동이 있는 거죠. 프리다 칼로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들어볼게요. 프리다 칼로는 굉장히 원래는 어렸을 때만 해도요, 살이 좀 통통하고 굉장히 귀여운 아이였어요. 그리고 잘 웃는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픔은 6살 때 찾아와요. 6살 때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죠. 그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놀리고 따돌림을 시킨 거예요.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냐면요, 절뚝절뚝 거리니까 뭐 절름발이 풀이다, 그죠? 나무다리 풀이다 하고 조롱을 해댄 거예요. 이때부터 습관이 뭐였냐면 한쪽 다리가 짧으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양말을 두껍게 신었대요. 그리고 놀림을 받으니까 이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독을 겪은 거예요. 그때마다 뭘 했냐면 또 다른 프리다 칼로를, 본인의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서 외로울 때마다 마음속으로 대화했대요. 이게 나중에 두 명의 프리다라는 작품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뭐 6살 때 소아마비에 다리도 아프고 놀림받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뭐 이렇게 정말 다 챙겨주고 조심스럽게 키울 수도 있지만 프리다 칼로의 부모는 달랐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키워요. 더 강하게 키우고 남성들이 하는 운동을 시키고 축구를 시키고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고 더 강하게 키운 거예요. 프리다 칼로는 아버지 덕분에 강한 정신력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앞에 보이는 그림은요, 프리다 칼로가 그린 아버지예요. 굉장히 늠름한 모습으로 서 있죠? 옆에 카메라 있죠? 아버지가 사진작가였거든요. 자, 그래서 당시 사진을 수정할 때 유화물감 같은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미 그림을 좀 배우긴 한 거죠. 밑에 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를 그려놓고 여기에 헝가리계 독일 혈통이며 예술가이자 사진작가인 너그러운 성품과 박식함을 지닌 우리 아버지 기에르모 칼로를 그려놓으라. 존경을 표하며 딸 프리다 칼로라고 써놨어요. 그 감사함이 느껴지죠. 자, 그런데 프리다라는 이름이요, 아버지가 독일 혈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일 말로 하면요, 평화란 뜻이에요. 프리덤, 그죠? 근데 이름과는 전혀 반대로 살아요. 아버지 덕분에 그 절름발이 걷는 것도 극복하고 또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로 살아요. 꿈이 생깁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원래 꿈이 화가가 아니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머리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수재들만 들어갈 수 있는 멕시코 최고의 학교인 국립예비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이때 또 평화로울 줄 알았죠. 그리고 의사를 꿈꾸면서 나처럼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는 의사가 돼야겠다. 그러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프리다 칼로에게는 고통이 지속됩니다. 18살 때 생겨요. 18살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차를 타고 남자친구와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전차를 버스가 들이받는 사고가 생겨요. 너무 큰 교통사고였어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가 타고 있던 전차가 옆으로 뒤집힙니다. 자, 이때의 사고가 너무 끔찍해서 프리다 칼로는 그날의 장면을 평생 유화로 그리지 못하고 스케치로만 남겨놨어요. 어떤 장면인지 보이세요? 위에 그 사고 현장이 그려져 있고 밑에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프리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차가 엎어지면서 전차의 손잡이가 빠져요. 그 봉이. 그게 빠지면서 프리다 칼로의 복부를 관통했습니다. 그때 자궁을 다쳐요. 그리고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몸이 부서졌거든요. 왼쪽 다리 골절만 11곳이었대요. 그리고 뭐 가슴뼈부터 온몸이 다 부서진 거예요. 더 특이한 건요, 몸이 관통당하고 온몸이 부서져 있는 상태에서 당시 탑승객 중에 한 명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금가루를 들고 있었대요. 그 금가루가 온몸에 뿌려졌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의 증언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처참한 광경은 자신도 처음 봤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살 수가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 상태에서 놀라운 정신력으로 극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치료가 됩니다. 대단하죠? 자, 그리고 약 1년간을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대요. 1년 동안. 그리고 슬슬 몸이 조금 나오면서 상체의 붕대를 풀자 어머니가 뭘 하냐면 애가 이제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침대에 이제를 설치해줘요. 특수 이제를. 그리고 천장에 거울을 설치했답니다. 프리다 칼로는요 약 150점 그리거든요. 그 중에 55점이 자화상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누워서 본인을 관찰하는 거예요. 누워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온몸이 다쳤으니까 당연히 의사의 꿈은 접어요. 그리고 그때 상처를 입고 화가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 앞에 보이는 작품은 프리다 칼로의 초기 대표작이에요. 원래는 이 그림의 용도는 같이 전차를 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한 용도였는데 남자친구는 조금 덜 다쳤거든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를 두고서 사실은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때 또 상처를 받았죠. 자, 그리고 화가가 되는데 당시에 멕시코 최고의 국민 화가라 불렸던 디에고 리베라라는 화가를 찾아가요. 그죠?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굉장히 거부고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사실 이미 디에고 리베라는 이혼 경력이 있었어요. 이혼.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부모는 항상 반대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이 둘을 부르는 그 애칭이 있어요. 코끼리와 비둘기였답니다. 그죠? 자, 근데 저 그림 자세히 보시겠어요? 우측에 이제 본인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 당시 프리다는 디에고 리베라 결혼을 하고 잠깐 어떤 삶을 살기로 결심했냐면 내조하는 삶. 그래, 디에고 리베라가 거장이니까 내 꿈을 접고 이 남자를 위대한 화가로 만들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이 여기 담겨 있죠. 디에고 리베라만 붓을 들고 있죠. 그리고 프리다 칼로는 붓과 팔레트를 내려놨잖아요. 안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에고 리베라를 내조하고 이 화가를 거장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 디에고 리베라 이미 결혼 전에 한번 이혼을 했었죠.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불륜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게 너무 충격인 게 뭐냐면 프리다 칼로의 친여동생과 불륜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이때 프리다 칼로는 육체도 육체인데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두 차례의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 하나는 전차와 충돌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디에고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디에고와 결별합니다. 이 그림은 디에고와 이혼한 후에 그린 작품이에요. 두 명의 프리다.
한 프리다는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있고요. 한 프리다는 유럽식 의상을 입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외로울 때마다 상상했던 또 다른 프리다예요. 근데 보시면요, 핏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심장으로. 그죠? 근데 한 프리다는 오른손에 가위를 들고 있고요, 그 핏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다른 프리다 손을 보시면은 뭔가 이거 들고 있어요, 조그만 걸. 저기 뭐냐면, 우측에 있는 프리다가 들고 있는 저 동그란 게 뭐냐면, 저기에 디에고 리베라의 사진이 있었답니다. 그걸 잘라낸 거예요. 이제 인연을 끊겠다. 그런데요, 사실 뭐 유년기 때 소아마비에 다리가 짧고 조롱을 당하고 교통사고 당하고 온몸이 부서지고 남편은 바람을 피고 그러고 있는데, 그럼에도 삶을 예찬했어요. 아픈 몸으로 걸을 수 있게 되면 뭘 했냐면,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미술 수업을 해줬어요. 근데 프리다가 가르친 건 의외로요, 그림 그리는 법이 아니었대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실제로 프리다 칼로의 제자가 남긴 말이에요. 칼로는 그림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 세상과 사람과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주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척추가 더 심각해집니다. 교통사고 당했던 그때 척추 수술을 받았지만 점점 안 좋아지면서 척추 수술만 10번을 받았고요. 참고로 평생 동안 외과 수술만 35번 받았어요. 가장 심각했을 때 본인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부러진 척추, 기둥이 그려져 있는데 다 부서져 있죠. 자세히 보시면요, 온몸에 가시가 박혀 있어요. 그리고 얼굴 보세요, 울고 있어요. 근데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을 보시잖아요. 대단한 게 뭐냐면, 항상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정면을 마주하고 있어요.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요, 나중엔 아예 그림 그리는 침대와 자는 침대가 따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림은 누워서 그리는 거예요. 근데 누워서 그리는 침대를 보잖아요. 그럼 침대 머리맡에 나비가 그려져 있었대요. 탈피를 해서 날아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던 거죠. 이런 말을 해요. 나는 1년을 앓았고 척추 수술을 7차례나 받았다. 자주 절망에 빠진다.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다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은 화가를 공부하잖아요. 이 정도로 힘든 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프리다 칼로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왜 남들은 그냥 태어나면 주어지는 저런 일들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냐.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어서 임신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유산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었대요. 제가 이 화가 알고 나서 안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저도 그렇지만 좀만 힘들면 죽고 싶단 말을 달고 살아요. 제가 프리다 칼로 보고 나서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나중에는요, 오른쪽 다리가 괴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어요. 앞에 보이는 건요,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날 프리다 칼로 실제 일기장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절단한 다리를 그리고요, 글을 하나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을까요? 한쪽 다리 잃었어요. 막 절망했을까요? 그 와중에 이렇게 써놨어요.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다리가 왜 필요하냐. 프리다 칼로에게 날개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누워서 그림을 통해서 어디든 갈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지인들이 다 도와줘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개인전을 열어요. 개인전 열었는데 다리도 절단했잖아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워서 지인들에게 초대장을 다 써요. 모든 사람들에게, 날 사랑했던. 그리고 이동하지 못하니까 지인들이 뭘 해줘요? 누워있는 프리다를 침대를 통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전시장 한가운데 침대 자체를 놔줘요. 그리고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개인전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 하고요, 뭐라고 표현하냐, 그건 전시가 아니라 내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축제였다 그래요. 그리고 전시를 하고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자, 프리다 칼로의 혹시 유작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마지막 죽기 전에 무슨 그림 그렸을까요? 마지막 죽기 딱 13일 전에 그림 한 점을 그렸어요. 이 그림이에요. 예상외죠? 아주 싱싱한 수박을 그렸어요. 그죠? 수박이 어떤 과일이에요?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굉장히 여리죠. 연하고.
그리고 수박이 빨갛게 익었잖아요. 싱싱해요. 에너지가 넘치죠. 하지만 프리다 칼로는 한 번도 몸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무리 아파도 프리다 칼로는 우리 좀만 아프면 막 씻기도 귀찮고 꾸미기 귀찮잖아요. 프리다 칼로는 이 순간에도요 항상 자신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자신을 지키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파시켰죠. 자, 그 수박을 그렸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죽기 전에 저 싱싱한 수박 앞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확대해볼까요? 비바 라 비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힘들었던 화가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작에 이렇게 써놨죠. 인생이여 만세 라고 써놨어요. 계속해서 삶을 예찬했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있죠. 이 그림을 남겨놓고 삶에 대해서 외쳤는데 인생이여 만세. 영국의 한 락밴드 콜드플레이라는 락밴드가 이 그림을 보고 음악을 만들어요. 그 음악이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 비다예요. 이 그림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음악 들으신 분들도 에너지가 엄청나요. 제가 참고로 그 곡을 들으면서 출근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노래 들으면서 극복해요. 내용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가사는 한때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이 몰락한 이후에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면서 부르는 음악이에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 프리다 칼로가 말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그 비바 라 비다를 들으시면 새로운 에너지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팝 소프라노 박혜선 님이 새롭게 해석한 비바 라 비다를 청해 보도록 저도 함께 듣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이야기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